네, 이번에도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산 가족들이 북측으로 올라갔습니다. 소 국장, 이번에 올라가신 분들 중에 최고령 할머니가 100세세요. 그렇죠. 강정옥 할머니라고 예. 이제 제주도에 사는 분인데.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. 예, 그것도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또 올라왔습니다. 다행히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좀 미리 올라와 있어가지고 상봉에 큰 지장이 없었고요. 이 강정옥 할머니는 이 1950년에 이 동생이 북한에 이제 어떤 뭐 방직 공장 어디 취직하러 간다 이러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간 거예요. 그런데 한 3개월 뒤에 이제 한국 전쟁 6.25가 이제 발발을 한 거죠. 그러면서 그냥 이제 이별을 하게 됐고, 그러면서 이제 생이별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엄마가 이 동생에 대해서 막 굉장히 애달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청을 해서 다행히 아마 좀 만나게 됐는데, 최고령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고 그동안에 굉장히 그리워했을 텐데. 어머니가 특히 더 그러셨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,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감정이 남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100세시니까 동생도 뭐 80살이 넘었고, 그러니까 어릴 때 추억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, 지금 상황에서는. 그렇죠. 아마 동생이 지금 88세 정도? 예, 그렇게 85세네요. 85세 강정화라고 이름이 그렇게 돼 있고, 요번에 이제 이 동생들 강정화 씨 말고, 그러니까 또 동생들이 또 있습니다. 그 강수녀 또 82살 된 동생들 같이 가네요. 예, 같이 가거든요. 예,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옷이라든지 신발, 의약품 뭐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생이자 또 언니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일행이 같이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남다른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상봉이 결정되고 나서 매일 울었다고 하는데, 또요,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가족도 있습니다.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모르겠죠. 저가 백석에 100일 만에 가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죠, 저는. 그냥 나가서 북한 쪽에 가신 거예요. 혼자 가셔서 6.25 터지고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. 아버님 얼굴을 알아보실 수 있어요? 사진도 못 봤는데 5번에 접시사에서 사진을 처음 68년 만에 봤어요. 닮으셨나요? 많이 닮았어요. 저가 우리 딸들이 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닮으셨다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. 이번에 가서 아버님 만나면 좀 어떤 얘기들 하고 싶으세요? 글쎄, 만나봐야 알겠죠. 처음에는 저거 하지만 하나 풀어드려야지, 어머니 하나. 어머니께서 생전에 아버님한테 기도하셨나요? 네, 좀 하셨죠, 얘기. 계속 기다리시다가 68년을 더 기다리시다가 불과 한 달 20일 만에 아버지 살아 계신다고 연락을 저거 받았어요. 한 달 20일 만에 2년도 아니고 2달도 안 돼서 연락을 받으니까 저 속이 어떻게 했어요. 어머니 한 풀어드리러 가는 거예요, 저는. 직접 얘기를 들어봤지만 가슴 아픈 얘기가, 어머니가 조금 전까지 생전에 계셨다고 돌아가셨어요. 네, 그래서 불과 그 50일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조준기 씨 그 이야기에 의하면 자신이 그 어머니 뱃속에 그 100일 지나고 나서 이제 6.25가 터졌고,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북으로 가신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다. 그래서 그 대한적십사사로부터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사진을 전달받고 자신의 딸들에게 보여줬더니, 아니 정말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너무 닮은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. 피를 못 속이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더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이것을 상봉하지 않았겠느냐, 이런 안타까움이 배어나는 그런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68년 동안 기다렸는데 50일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뜻을 분명하게 더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. 그래서 그 이번 그 2차 상봉 중에서 유일한 부자 상봉으로 현재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에서 소 국장님 정례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는 게 지금 그 한을 품고 돌아가신 거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사실 조금만 빨리 이제 북측에서 만약에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폭이 좀 넓어져서 자주 이렇게 이산가족 면회가 이루어졌다면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부가 만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숫자가 뭐 100명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북측에서 주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, 이걸 횟수를 좀 많이 늘리고 숫자도 늘리고, 그리고 또 그게 또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화상 면회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활발하게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했었는데.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또 하나가 양질 변호사, 이모한테 졸업장을 주러 간다? 이 사연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50대 김양미 씨의 사연인데요.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20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. 근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전달해 주신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피난 가방에 어머니 입장에서 보자면 언니고 김양미 씨 입장에서 보자면 큰 이모인데 큰 이모의 졸업장이라든지 상장 이런 걸 피난 가방에 다 갖고 계셨다가 이거 평생 간직을 하신 겁니다.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김양미 씨에게, 딸인 김양미 씨에게 나중에 꼭 너가 큰 이모를 만나면 이거를 전달을 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하고요. 일단 김양미 씨는 사실은 이번 기회로 어쨌든 어머니의 유언을 저렇게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 어머니가 피난을 갔지 초등학교 4학년이면 글쎄요, 김광 선생님, 그 초등학교 4학년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를 챙겨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?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피난 가방에 그 졸업장이랄지 뭐 그런 게 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뭐 성적표랄지.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졸업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이제 그걸 못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이 맺혔던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번 보면 아까 뭐 되게 위기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집안에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 돈 벌러 갔는데 결국은 위기가 터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하신 분. 또 북한의 뭐 어느 지역으로 가서 일하러 가셨는데 결국 위기가 터져가지고 결국 다시 상봉하지 못하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처음에 지금 위기가 1950년대 터졌잖아요. 그럼 그 전에 올라가신 분들, 1, 2년 전에 올라가신 분들은 사실은 68년이 훨씬 넘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러면서 사실 6.25 전쟁 자체가 이산 가족을 뭐 의도가 됐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또 경우에 따르면 뭐 중국으로 넘어갔어도 사실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. 그 당시 뭐 중국이 공산국가였으니까요. 이제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헤어질 때 가지고 있는 물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하죠. 왜냐면 본인 거인데 이것을 전달해 줬어야 하는데 아니면 나누었어야 이걸 같이 나누었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결국은 뭐 어머니 유언대로 졸업장은 또 전달을 해줬다고 하니까 뭐 이제서 만나는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죠. 우려했는데요. 태풍 때문에 좀 우려를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.